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돌봄통합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에서 2025년 여름방학 영어캠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소아 응급환자 대응 시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국제스케이트장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보령시에서 제25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침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사유지 땅 밑에는 동구청이 관리하는 집수정과 우수관로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5년 전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동구청은 최근에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택 담벼락 사이로 물이 거세게 쏟아져 나옵니다. 마당 옆길은 마치 급류가 흐르듯 무서운 속도로 물이 흘러갑니다.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토사가 덮치는 등 주택은 엉망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집 뒷마당 지하에는 인근 주택하수와 빗물을 모으는 집수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유지인 이 주택 땅 밑에는 하수관로가 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동구청 관할 시설입니다. 집주인 A씨는 2020년 침수 피해 이후 뒷마당 일부를 무상으로 내주면서까지 관로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화단 쪽 땅을 매입해 관로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못 빼달라 그랬더니 너무 이제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고 나서도 5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동구청은 사유지 밑에 집수정과 관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 됐던 이야기를 신청을 따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관 안에 장비를 넣어서 코팅을 하는 공사거든요. 이 사유지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과 토지 매입을 요구하지만 동구청은 감정평가액만 제시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방치된 사유지 관로 문제는 행정의 책임 회피 속에 주민만이 고통을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KBC 양효창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돌봄통합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과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안정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분권적 운영 체계 마련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주어진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뉴트로 영화축제가 열립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특별한 시간 여행으로 관객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25 페스타 레트로 60 답심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960년대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영화축제로 무성 영화부터 최신 애니메이션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상영작과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김기영, 이만희 감독의 한국 영화 명작, 권혜요 배우와의 GV까지 이어지는 영화 프로그램은 물론 가상 아이돌 성우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어린이를 위한 박스자동차 극장 등 오감 만족 체험이 펼쳐집니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서 지역 문화자산인 답심리 촬영소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세대가 공감하는 문화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재난체험형 교육이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대문구가 오는 9월 30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어린이집 원생 180명을 대상으로 재난탈출 안전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생활안전 뮤지컬과 3D 영상교육, 지진화재 대피훈련 등 오감을 활용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소화기 체험과 응급처치 교육, 지진 시뮬레이터 등은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시청각 교육과 체험 교육이 연계돼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군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습관처럼 체득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에서 2025년 여름방학 영어캠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80명은 학습 의지를 다졌으며 학부모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는 쉽고 재밌는 영어 캠프 프로그램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인천 외국어 마을에서 열리는 캠프에서는 1박 2일 동안 영어를 기반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소아 응급환자 대응 시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영유아, 소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아 응급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응급처치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했습니다. 우리 아이 언제 응급실 가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최재영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연에서는 영유아, 소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식 저하, 지속적인 호흡 곤란, 반복되는 경련 등 위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대전 영시축제 9일 동안 21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내 축제 최단 기간 최대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축제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영시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짧은 기간에 대전을 꿀잼 도시, 완잼 도시, 웨이팅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달라붙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호두과자와 라면, 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와 춘천시 체육회가 춘천국제 스케이트장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제에 대비해 범시민적 유치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동면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행사에는 빙상을 비롯한 지역 체육계 원로를 비롯해 관내 기관 단체장, 시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치 열기를 더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선정 공모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유치 동력을 이어가고 향후 공모 재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권복희 유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비롯한 유치 공감대 확산, 민간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는 범시민 유치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전현직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 발표에 이어 기념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강균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유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오늘의 출발이야말로 춘천을 가장 준비된 도시로 만드는 길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봉평면 새마을 지도자 남녀협의회는 찾아가는 장수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봉평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어르신 200명에게 정성 가득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정겨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우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2025년 제2차 청렴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평창군수 주재로 주요 간부 공무원과 도민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청렴시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도출 결과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직급별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 기관 내부 신고, 제보 창구 확대,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이 제시됐으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농산물과 여름철 병해충 발생 우려가 큰 고추, 마늘 등 농산물 3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대비하기 위해 넙치, 돔 등 유통수산물 54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과 중금속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충주시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제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범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지구 공모사업에 충주 산업단지가 선정되며 충주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주력 산업과 지역 일자리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범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충주 제1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특화 에너지 기반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소보장 스마트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으로 구성된 충주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추진 TF를 구성했습니다. MMCA CMOA 청주 프로젝트 2025 기획전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각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재생을 주제로 한 이원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벙커, 어둠에서 빛으로는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다시, 찬란한 여정은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며 재생이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현대미술 작품 40여 점을 각 기관이 공동 기획해 전시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시 기획을 넘어 지역 공공기관과 국공립미술관 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전은 11월 16일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보령시에서 제25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는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령시 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750개 팀의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하며 지역 동호인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챌린저부를 시작으로 베테랑부, 혼합 복식부 등이 진행됐으며 개회식은 22일 열렸습니다. 경기는 예선의 경우 조별리그,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모든 경기는 1세트 노헤드 시스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새 정부 국정방향 대응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분야별 전략 마련과 핵심 사업 구체화,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의 전략 프로젝트 구체화 및 즉각적인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연구원 등 주요 출자 출연기관이 보고에 참석해 문화, 산업, 저출생과 복지 분야 대응에 함께 고심했습니다. 경북은 핵심 10대 키워드 인공지능, 미래산업, 자치분권 균형성장, 복지 보건의료, 인구위기 극복 등을 도출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지자체는 올해 안에 특별광역연합을 출범하기로 합의했고 중앙정부도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광역연합이라는 이름의 특별지자체를 출범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의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자체 법인으로 기존 체계는 그대로 두고 공동사무만을 위한 별도 지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특별광역연합을 출범시킨 충청권은 4개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각 단체장이 1년씩 연합의 장을 맡고 별도의 의회를 구성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역연합 출범 이후 생활권 통합으로 나아가고 이후 행정통합까지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기능통합을 먼저 이루어내고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으로 쭉 나아갔으면 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여 년 만에 다시 통합의 첫걸음을 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320만 시도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 전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자체 간의 통합이 개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견이 생기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우고 그 일환으로 광주 전남 첫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하면서 전망도 밝습니다. 지방 정부에만 맡겨놓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는 절대 지방에 맡겨두지 않는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곧바로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내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첫 공동사무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로 선정하고 협력을 이어가면서 추후 행정통합까지 완성시킬 방침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단일 재개발 사업지구로는 광주 최대 규모의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 사업의 철거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새로운 광주의 중심축이 될 광천권역의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주민 이주를 모두 마친 채 비어있던 광주 광천동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은 부진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펜스 설치 작업을 9월에서 10월경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1월 부분 철거를 시작으로 1년 뒤인 2026년 11월에는 5,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주택단지 착공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2년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4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심의 하나하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쉽지 않았는데 통합심의를 하면서 기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로 일대 교통과 주거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광암고가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광천동과 동천동을 잇는 4차선 다리도 신규 건설됩니다.
여기에 국내 최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서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특별 건축구역도 적용돼 성냥갑 일색의 광주 주거문화에도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조화롭고 창조적인 건물 배치로 개방감과 가장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인 광천동 재개발 사업지가 다음 달 본격 철거 공사에 들어가면서 광주의 새 중심지로 도약할 광창번역의 변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다양한 지역 연계 축제가 마련된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경기 포천에서 열립니다. 세계 드론 제전 국제 포럼 반려동물 관광 축제가 함께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5)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에서는 한탄강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와 황화 코스모스, 지역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힐링 요소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경기 북부 대표의 힐링 축제로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우와 사과를 주제로 진행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전북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레드컬러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맛이 부르는 짜릿한 초대. 세계만하고 맛을 취하는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오감 만족 다채로운 체험과 건강한 레드푸드의 향연. 7080 낭만 콘서트부터 화려한 개막 공연, 뜨거운 레드 콘서트와 회막 공연까지 멈출 수 없는 빨간 맛의 유혹.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만나요. 2024년부터는 농특산 단품에서 벗어나 오미자와 토마토까지 품목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사과 맥주, 오미자빵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와 함께 요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가철에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 건수는 35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농관원은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